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확인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3월에 확진됐던 20대 여성이 4월 초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여권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며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공정 사례를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평택의 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와 인천 남동공단 공장에서도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합동 차례부터 자녀에게 지역 특산물을 보내는 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퇴임 사흘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참배 소식이 알려진 건 6년 8개월 만입니다. 외교부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조수빈 앵커 대신 뉴스에이 진행을 맡은 김윤수입니다. 홍유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3월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치료받고 나왔던 20대 여성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소식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감염 의심 사례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이 되어서 아마 조만간 이를 주도하신 연구자의 이름으로 국제 논문에 게재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확진됐던 20대 여성은 완치 후 격리 해제됐다 한 달도 안 된 4월 초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렸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재양성 사례는 600명 넘게 있었습니다. 몸속에 남아있던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료 후에도 얼마 안 돼 재감염된다면 백신이 개발돼도 효능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홍콩이나 미국 등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보고됐지만 지난달 말까지도 방역당국은 국내 재감염 사례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국내에서 확진되는 케이스들 중에 재감염 사례로 확인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국제 논문 게재를 앞두고서야 국내 재감염 의심 사례를 밝혀 논란이 되자 방역당국은 내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경제정책산업부 김단비 기자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감염이라는 게요, 한번 걸렸다가 또 걸린 걸로 보면 될까요? 네,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가 완치된 사람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완치된 뒤 4개월 후에 확진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 방역당국은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재감염이 아닌 재양성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재검사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없는 몸 안에 남아있던 죽은 바이러스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감염 사례는 정의부터가 다릅니다. 처음 코로나에 걸렸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미국도 홍콩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나오고 우리도 이제 최초로 의심 사례가 보고된 건데 어떤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이제 홍콩의 재감염 사례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3월에 확진된 이 홍콩 남성은 완치 후에 4개월 반이 지나서 다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 국내 의심 사례의 경우 3월에 확진된 뒤 완치됐고 4월 초 다시 확진됐는데요. 이 기간이 불과 한 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병을 앓고 난 뒤 몸 안에 만들어지는 면역 물질인 이 항체가 보통 1, 2주 정도면 걸쳐 형성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국내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 코로나19 항체는 보통 4개월 정도 유지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여성의 경우를 보면 항체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항체 유지 기간이 예상보다 더 짧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재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또 백신을 맞았더라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체가 오래가지를 않는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한 달 간격을 두고도 감염이 가능하긴 하지만 흔한 상황은 아니죠. 좀 드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네, 오늘 통화한 김우주 교수 역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추측했는데요. 결국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위생이 앞으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은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역 당국에서 이제 재감염 사례는 없다고 했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발표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국내 재감염 의심 사례는 바로 오늘 브리핑에서 홍콩 재감염과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의심 사례가 이 여성이 재확진됐을 때 증상이 더 심해졌는지 아니면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확진됐는지는 추가 설명이 없었는데요. 이 여성의 재확진 시기가 4월이라 또 왜 5개월이 지나 이런 설명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기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설명을 내일이나 모레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은 핵심 가치이자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청년들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전공법에 맞춰 민주당도 전열을 정비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방위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관측입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하고 공정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부동산 문제 등에 이어 최근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이 젊은이들로부터 비판받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공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높은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겠다며 병역비리, 탈세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대한 언급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불공정 관행을 고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는 날에도 공정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더 이상 밀리지 말라는 전열 정비 메시지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김홍걸 의원을 발빠르게 제명하고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 문제를 서둘러 정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에 대해 공세를 편 겁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당시 피감기관인 국토부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00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상임위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건설사들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한 이해충돌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삼성물산 사회이사 출신인 윤창현 의원에 대해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재벌개혁 관련한 법안들 그리고 시장 공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들도 계속 다룰 텐데 이분이 합병 과정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일부 민주당 정무위원은 공직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금지 규정처럼 대기업 출신 의원의 정무위 활동 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박 의원과 윤 의원 측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무소속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감찰의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당의 이의 신청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한편 곧 있을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한신대 교수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참여연대 출신의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그런데 코드 인사와 정치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 진보정당의 단일화 운동을 주도하고 현 정권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을 당하는 바람에 그 박근혜 캠페인에게 우리 민주당이 패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빨리 이 전선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저는. 조 후보자는 지난해 9월 한 칼럼에서 조국 사태를 두고 머무든 개가 겨무든 개를 나무라고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사태가 몹시 언짢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과 조사는 물론 선거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정치 편향적 인물로 채워질 경우 공정선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당의 선거 전략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수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펠리포스입니다. 중앙선관위라는 자리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은 조 후보자는 선거법 전문가라며 이념 편향성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임기 만료에도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특보 출신의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임명될 때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경제 전문가 출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공간에서 맞붙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엔 지역화폐, 경제정책을 놓고 날이 바짝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식견이 얕다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배우신 분이 이 정도냐고 맞받았습니다. 공개토론 제안도 나왔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역화폐 옹호론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KDI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SNS에 경제학자 눈에 지역화폐는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단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에서만 쓰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소비 이전의 벽이 생겨 나라 전체적으로 소비가 느는 효과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이 지사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의원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SNS에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며 경제를 배우신 분인데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성남 사람이 성남시에서 쓰라고 하는 것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돈을 중앙시장이나 동네 점포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 앞 공개 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보실 용의는 없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3년 전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는 국방부 문건이 나왔죠. 검찰이 최근 국방부 서버를 압수해 분석했는데 정작 추 장관 부부가 통화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으로 보고 불법 청탁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2017년 휴가 관련 내용을 정리한 국방부 내부 문건입니다.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을 근거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청탁을 했을 거란 의혹이 불거졌고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건 여성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의든 부탁이든 하여튼 전화가 왔다. 어떤 여자분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과 메인 서버가 보관된 전산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압수하셨어요?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민원실 녹음 파일 1,500개가량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에는 추 장관 부부의 통화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3차례에 걸쳐 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것이 부모님 민원으로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좌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휴가 연장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보좌관의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대속은 죄를 대신 갚는다는 뜻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갚았다는 거죠? 여권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을 했잖아요. 여기에 김홍걸 의원의 제명이 역할을 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등으로 불리해진 여권이 김 의원 제명으로 속죄를 하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한마디 한 것 같은데요. 네, 진중권 전 교수는 추미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잘렸다며 이 대속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네, 김홍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잖아요. 맞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세운 분이기도 한데 제명 배경이 단순히 추 장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 기반이 약한 호남 공략을 위해 김 의원을 직접 영입했죠.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아버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김홍걸 교수의 입당은 단순한 인재 영입이나 우리 당의 확장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정통성과 정신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그대로 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쌓아놓은 업적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통성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듯합니다.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큰 결단을 내렸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왜 눈 가리고 아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김홍걸 의원이 비록 제명은 됐지만 의원직은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 최소한의 예우를 해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민주당이 이스타항공 실소유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직 의원 등도 감찰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청와대로 간 BTS. 청와대를 찾은 BTS가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메시지를 건넸다고 하죠. 네, 오늘 청와대에서 제1회 청년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청년 대표로 BTS 멤버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위로했습니다. 용기 있게 삶을 이끌고 계실 모든 청년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미래의 청년을 위해 앞장서 시대의 불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 영상을 봤는데 코로나19 영향 때문인지 이전 행사와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월이죠.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팀이 청와대 초청을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봉준호 감독이 파 한 대 소하는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내에서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와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문 대통령 오늘은 참석자들과 거리를 두고 앉았고 악수나 기념 촬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코로나를 굉장히 의식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우려 속에서도 이 행사를 진행한 이유는 뭔가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문 대통령은 젊은이들에게 공정 가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알렸죠.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BTS를 통해 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더 분명히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BTS의 진심 어린 위로와 희망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밤사이 주택가와 공장을 덮친 화재로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우현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장 앞을 비추던 CCTV 화면이 고장이라도 난 듯 갑자기 하얀 불빛으로 뒤덮입니다. 잠시 뒤 푸른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고 잿가루가 흩날립니다. 평택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4시쯤. 자고 있어서 소리 꽉 많이 나서 저는 깜짝해요. 저는 깜짝하고 많이 무서워요. 공장 지붕을 덮고 있던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렇게 건물변에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서 야간 업무를 하던 태국인 근로자 2명이 숨졌고 건물 3개 동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공장에 폐비닐이 100톤 넘게 쌓여 있어 불이 꺼지는 데까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을 녹이는 과정에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가마라고 그래가지고 자원 순환시켜주는 걸 녹여주는 거에 있는데 그런 가마에 앞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 불꽃이 나고 지금 불이 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저기 검은색 보이시죠? 저기 질렀어요 저기. 서울 관악구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20분쯤입니다. 13층 주민 3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가운데 60대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이 살던 집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남동공단 내 플라스틱 포장재 공장에서도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어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보호자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던 인천 초등학생 형제가 엿새째 중태에 빠져 있죠. 코로나19까지 겹친 돌봄의 사각지대가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후원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일어난 화재로 크게 다친 초등학생 형제. 엿새째인 오늘도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상은 물론 유독성 연기를 많이 마셔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여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몸의 절반 가까이 3도 화상을 입은 형은 의료진이 수면제를 투여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후원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 후원을 주관하는 재단에는 이틀 만에 3천만 원 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140여 명의 시민들이 형제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습니다. 하루에 100통 이상 오셨고요. 마음이 많이 안 좋다. 아이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한 3천만 원 이상 모였어요. 인천소방본부도 형제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방치된 아동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과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추석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차례 지내고 택배비를 지원하고 전에 없던 아이디어들도 나왔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원 4,353년 정자 8월 명절을 10여일 앞두고 녹차밭 한가운데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술과 음식을 올려놓고 조상께 큰 절을 올립니다. 보성군이 코로나19로 고향에 오지 못하는 출향민들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합동 차례입니다. 오늘 차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군은 추석 당일 아침에도 같은 방식인 온라인을 통해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향에 오시지 못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그 서운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해서 각종 먹거리를 박스 안에 가득 담습니다. 외지에 사는 자녀들에게 추석 때 함께 먹으려 했던 음식들을 보내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선 농특산물을 가족 친지들에게 택배로 보낼 경우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택배로 달래보자는 취지입니다. 감수해야 되고 요번만 집에 안 오면 다음 명절에는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가족들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지자체가 마련한 영상통화 지원 서비스입니다. 코로나가 끼면 만내자. 마스크 잘 쓰고 우리 손지도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데 나가지 말아라. 주민들이 나서 고향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동 자제를 연일 권고하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들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국회 앞엔 무려 96일째 영업이 금지된 코인노래 연습장 업주들이 모였는데 사재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절박함을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인 노래방에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힌 화환 앞에 영정이 놓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여성이 큰절도 올립니다. 영정 사진처럼 보이는 건 사업자 등록증 사본입니다. 업주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삶의 죽음의 기로에서 헤매는 업주들에겐 매일매일이 장례식과 같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업주 10여 명은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해달라며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잠시 해제된 5월 22일 이후 한 달가량 영업을 했을 때도 코인 노래 연습장 발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업주들은 다른 감염 장소가 문제인데 코인 노래 연습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집회발, 교회발, 병원발, 소모임발 확진이 이어지면서 90일간의 영업을 하지 못한 우리 업주들은 너무 지쳤습니다. 또 다른 업주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영업도 못하면서 매달 지금 고정 지출은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고위험 시설도 아니고 방역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시내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금지된 상황. 업주들은 경찰의 해산 권고에 따라 국회부터 서강대교까지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려던 일정은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2달이 돼가도록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집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진 분위기죠. 전세 물량이 부족하니 전세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소형 아파트, 110세대 중에서 전세는 딱 하나입니다. 전세가 귀하다 보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매매가가 전세가 높게도 막 사람들이 많이 광고를 해요. 이 아파트는 지난달 1억 8,5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는데요. 열흘 뒤 같은 층이 1억 5,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3천만 원 쌉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다 못 줄 수 있는 이른바 깡통 전세입니다. 보통 지방의 저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최근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구로구 등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 서울의 소형 아파트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 자체가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었지만 가리사철 수요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이 생긴 상황이고요. 소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깡통 전세로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보증금은 3천억 원을 돌파해 이미 지난 한 해 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앞으로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너무 높은 단지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을 확인하거나 전세 보증 보험을 활용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동입니다. 2년 전 남북은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합의서에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지만 북한은 도발을 반복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참는 상황이 계속되어 온 건데 다음 달엔 북한이 신형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남북이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한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했습니다. 9.11 가문 합의 이행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수하면서 북이 거기에 이제 호응해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9.19 군사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상호 포사격을 금지한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쐈고, 지난 5월에는 DMZ 내 우리 GP로 고사총을 발사해 남북이 총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북한이 닫기로 한 해안포를 수시로 열어두고 있는데도 우리는 습기 탓을 합니다. 그 안에 갱도 진지에 이제 습기가 너무 차서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군사 합의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곳곳에 확성기를 재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에서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열매를 맺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미국 대선이 5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미 조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열세로 평가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앞섰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조기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등 거리 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It took me 4.5 hours to get to the voting. I was voter number 303 according to their tally. And I'm told there's about 370, 380 people lined up here outside waiting to vote. 얼굴 가리개에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유권자도 눈길을 끕니다.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먼저 열리는 조기 투표가 버지니아와 미네소타 등 4개 주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우편 투표를 권장했지만 Mail obviously is what we are encouraging. Vote at home, be safe.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트럼프의 말에 지지자들이 몰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투표에 맞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Hundreds of millions of doses will be available every month, and we expect to have enough vaccines for every American by April.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거셌던 미네소타를 찾아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앞서 있지만 지지율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굳히기냐 뒤집기냐 진짜 승부는 열흘 뒤 있을 첫 번째 TV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미국 대법관은 임기가 없는 종신직입니다. 미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이자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올해 87,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워싱턴 대법원 앞입니다. 조기가 개양되고 조화와 촛불이 주변을 밝힙니다. We would like to take a time to remember what she has done for our country, but also I think we are all scared about what will happen next. 조문객들은 긴스버그의 생전 소원이 정권 교체였다며 반 트럼프 구호를 외쳤습니다.
마당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긴스버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젊은이들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앞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93년 임명한 긴스버그는 여성과 이민자 등 사회 약자 편에 서왔습니다. All I ask of our brethren is that they take their feet off our necks. 150년간 남자 생도만 받은 군사학교에 여성의 입학을 허가하도록 요청했고 편부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라 판결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I am 84 years old and everyone wants to take a picture with me. 다만 동성 결혼식 주례를 맡은 일로 반대파들로부터 마녀, 대법원의 수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긴스버그의 별세로 지금도 보수적인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더 우측으로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새 대법관 지명은 대선 후 새 대통령에 맡기자고 주장했지만 트럼프는 이미 후보군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퇴임 후 첫 행보를 공개했죠. 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였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을 받드는 문제는 국제적인 비판거리죠. 일본 내 보수파 결집을 위한 이런 행보는 현 스가 내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퇴임 사흘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SNS의 사진과 함께 총리 퇴임을 영영에 보고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참배 소식이 공개된 건 지난 2013년 12월 이후 6년 8개월 만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에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이를 의식해 최근까지는 공물만 보내왔습니다. 韓国では靖国について工事をし始めたのは一体いつなんですか。国のために尊い命を落とした尊いご英霊に対して尊崇の念を表する。 아베 전 총리의 참배는 극우 성향을 본격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몸이 아파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총리직을 사퇴한 것과는 배치되는 행보입니다. 지지グループはずっと圧力をかけてたんですね。支持層をつなぎ止めるっていう意味があったと思います。 8월 15일 패전일을 전후해 야스쿠니를 참배한 아베 전 내각 강요 5명 중 3명이 스가 내각에 유임됐다는 점에서 우려도 큽니다. 尊い犠牲となられた先人の御霊に信頼と誠を捧げてまいりました。 외교부는 아베 전 총리의 행보에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즉각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스가 총리. 극우 세력을 등에 입었던 아베 정권을 따를지 주변국을 의식해 균형 외교를 펼칠지 기로에 섰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피트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가을잔치 티켓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아는 판정에 예민했는데요. 3피트 논란에도 3연승을 달리며 가을 무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유격수 땅볼에 2루주자 구자욱이 런다운에 걸립니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아주 절묘하게 피해서 3루로 슬라이딩을 합니다. 세이브입니다. 기아 윌리엄스 감독이 3피트 라인을 벗어났다며 항의합니다.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엔 3피트, 즉 90cm 정도의 구간이 양쪽에 가상으로 존재합니다. 타자가 태그를 피하려고 여기를 벗어나면 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심판은 구자욱이 3피트 라인을 벗어난 건 맞지만 태그를 하기 전의 일이라 세이프로 판정한 겁니다. 팬들은 아우성을 쳤지만 그래도 기아가 경기에서 이기자 마음을 달랬습니다. 기아가 이렇게 민감한 건 포스트 시즌 티켓 한 장을 놓고 살얼음 승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오늘 꼴찌 한화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LG와 두산의 경기는 현재 8회가 진행 중인데요. 만약 두산이 LG에게 패한다면 두산을 밀어내고 기아가 5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상위권 팀들의 순위 다툼만큼이나 중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요즘 옷장 앞에서 어떤 옷 입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얇은 겉옷 하나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갈수록 아침 공기가 더욱 차가워질 텐데요. 특히 월요일 아침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강원 산지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일인 내일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 정취 즐기기 딱 좋겠는데요. 다만 영서와 충청 또 남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곳곳에는 오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밑돌면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4도, 대전 25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